문제집을 되게 많이 푸는 거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하는 쪽은 문제집을 최소한으로 풀고 실력을 잘하게 하게 하는 거가 일단 기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123 미니슨 TV의 김민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문제집 중에서 제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거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제집을 사실은 지금 그거 잘 쓰고 있어도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이거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이것도 좋은가 봐. 이걸로 바꿀까? 막 이런 생각. 네, 잘하고 있고, 아이가 문제집을 지금 푸는 그 안에서 정답률이 뭐 7, 80% 정도 선에 나온다. 뭐 그러면은 뭐 굳이 문제집을 뭐 난이도 조절해야 되냐, 뭐 그것도 아니고, 아이가 그 문제집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냥 안 바꾸셔도 돼요. 일단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네,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이거 말고 저게 좋은가 봐. 바꿔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뭐 초등학교 문제집은 사실은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물론 약간의 차이가 조금씩 있긴 하지만 내가 이 문제집을 안 하면 내 아이 실력에 지장이 있을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너무 그렇게 고민하거나, 사실은 그런 고민을 중고등학교 때는 정말 해야 되죠. 중고등학교 과정을 할 때는 아이의 실력에 맞게 문제집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 때는 좀 문제집을 아이한테도 선택하게끔 이제 기회를 줘서 아이가 문제집 보는 눈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문제집은 요즘에 응용 단계에서 많이 쓰는 문제집입니다. 저는 보통 응용에서는 많이들 센을 많이 쓰시는데요. 사실 저는 센은 최대한 안 쓰고요. 네,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쓰고 다른 응용을 좀 쓰는 편인데, 요즘 제가 많이 쓰는 교재는 요 해결의 법칙입니다. 해결의 법칙 요 문제집은 나온 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네,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아서 예전에 있었던 것들 좀 변형됐죠. 예전에 여기 지금 뒷면에 보시면 천재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집 종류가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일단 해결의 법칙은 개념, 유형, 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뭐 예전에 있던 셀파 이런 것들이 이제 말이 바뀌고 이렇게 새로운 문제집 탄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옆에 응용은 옆에 이 1등 수학으로 되어 있는 게, 네, 예전에도 이 이름으로 문제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겉에 뭐 껍질과 안에 좀 어떤 편집과 뭐 이런 게 조금씩 바뀌었다. 하지만 이제 이 편집이나 문제 구성, 문제 선택 이런 것들은 좀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예전에는 1등 수학을 이렇게 많이 쓰는 교재는 아니었는데 요거는 요새 좀 많이 쓰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뭐 개념 클릭, 우등생, 최고 수준 뭐 이런 교재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교과서 관련된 문제집을 고르실 때는 이렇게 출판사별로 거기서 판매하고 있는 문제집이 정리된 페이지가 꼭 있어요. 난이도를 이렇게 구분해서 놓거든요. 지금 천재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라인 안에서 문제의 난이도의 비중이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린조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래프로, 네, 이렇게 그 단계를 이렇게 좀 눈에 띄게 그려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아이한테 맞는 교재를 좀 감을 잡기가 좀 편하실 거고요. 일단은 제가 이 응용 문제집을 선택하는 경우는 기본 문제집을 진행을 했을 때 기본 문제집에서 뭐 오답이 이제 한 40% 이상을 차지하거나 30%만 넘어도 일단은 무조건 복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기본 문제집을 잘 푸는 친구들은 한 단원 안에서 그렇게 많이 안 틀려요. 거의 다 맞는 페이지가 일단은 많이 나오고요. 기본에서도 응용 문제가 좀 들어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 많이 틀린다 한들 뭐 10문제 정도면 좀 적게 틀리는 쪽에 속하겠죠? 그 안쪽이면 이제 더 적게 틀리는 거고, 많이 틀려도 20문제까지는 틀린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많이 틀린 거예요. 20문제까지 틀렸으면 진짜 좀 많이 틀린 쪽에 속하고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본서를 풀릴 때
한 바닥에, 그러니까 개념 설명이 나와 있는 페이지 양쪽에 한 8문제 정도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뒤에 응용 문제들이 좀 들어있고, 그냥 단원 평가 형태의 문제도 좀 있고. 근데 이 한 장짜리에 그 한 8문제 있는 정도에서 항상 오답이 나오거나 매 페이지마다 거기서 막 두세 개씩 틀린다. 그러면 무조건 복습은 필요해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뭐 4학년 1학기 거를 했는데 전체 단원은 괜찮은데 요거 한 단원만 문제야. 그러면 그것만 복습하면 되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모든 단원에서 그 앞에 개념 있는 그 페이지마다 계속 문제가 많이 틀린 상황이 발생하면 그 학기 통째로 복습을 하시는 게 좋죠. 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교재가 이제 요 교재인데요. 응용 문제집 중에서는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해결의 법칙도 3가지 난이도가 있는데 지금 개념, 유형, 응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응용 문제집이긴 하지만 난이도 최상 3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심화 문제집을 아직 선택하지 않은 건데 여기서 앞부분의 복습이 잘 이루어지면 심화까지 푸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심화를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기본만 하고 응용 안 하고 심화 들어갔는데 심화에서 앞에 좀 잘 맞추다가 뒤에서부터 계속 틀리네? 그러면 요 교재로 하기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을 해서 많이 틀린 친구들한테는 살짝 어려울 수도 있고 네, 심화를 하다가 좀 많이 틀려서 조금 복습할 때는 요 교재가 나쁘지 않고 요 정도 선에서 근데 보통 저는 기본에서 문제가 많이 틀려도 요것보다 쉬운 응용을 선택하지 않고 일단 요거로 가는 이유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그 개념을 잘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사실은 그 개념을 잘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정말 1도 몰라서 틀리는 경우 아니에요. 보통은 뭐 개념을 알긴 아는데 문제 적용이 안 되거나 뭐 이 문제 계산 실수를 하거나 문제를 해석하는데 뭐 생각하느라고 막 다른 데서 틀리거나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틀리지 개념만 물어보는 문제를 틀리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만 계속 복습을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개념이 더 잘 다져지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약간의 응용된 그런 문제에서 아이가 다시 그걸 해석하고 다시 개념을 끌어와서 적용하는 걸 다시 연습을 시켜주려고 이거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응용 문제집 중에서 저는 문제집 자체를 두꺼운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문제집을 되게 많이 푸는 거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선택하는 쪽은 문제집을 최대한 적게 풀어도 최소한으로 풀고 실력이 좋게 하게 하는 거가 일단 이 기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가져가죠. 근데 딱 봐도 문제량이 많이 필요해. 그런 아이들은 이거 안 하고 쌩 시키긴 해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근데 어지간히 이제 개념이 그래도 되긴 됐는데 좀 더 응용 문제 연습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이 교재를 하는 거고요. 일단 문제가 많지 않은 것도 좋고 안에 문제들을 보면은 일단 앞에 단원 시작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좀 쓸데없어요. 이렇게 메타인지 개념학습이라고 해서 마치 여기 왼쪽에는 문제가 나와 있고 그걸 풀게 되어 있는데 정답이 옆에 나와 있어요. 저는 문제집들 중에서 이렇게 문제처럼 나와 있는데 정답이 같은 페이지에 있는 그런 문제집은 저는 조금은 별로 선호하진 않는데 얘는 뒤에 거 문제가 괜찮아서 고른 거예요. 네, 보통은 사회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그거 뭐하러? 사실 그거 아이들이 문제처럼 빈칸 비어져 있어도 답을 안 보고 풀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약간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답이 여기 있는 거 뻔히 아는데. 네,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이런 페이지는 안 내줘요. 그냥 아니 뭐 읽어보든 말든 그거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어차피 여기서 설명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여기를 안 읽어본다고 해서 뒤에 문제를 푸는데 지대한 영향이 있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요. 네, 그냥 버리는 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이 좀 나와 있잖아요. 이걸로 제가 기본을 처음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읽어보게 하죠. 복습을 하니까. 네. 그리고 그 옆에 뭐 교과서 개념이라고 하면서 또 상세하게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또 여기 옆에 또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기본 개념은 여기 있고, 얘는 잘 나오는 문제 유형들을 좀 이렇게 설명했거나 아니면은 기본 개념들에서 살짝 그거를 토대로 살짝 응용된 형태의 개념들이 들어가 있거나. 네, 그러니까 메인이 일단 얘가 기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가 조금 더 확장되는 개념에다가 유형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 골고루 읽어보는데 여기 이런 부분 있는 게 불편하지 않는 이유가 이 정도는 기본 문제집에서 봤을 만한 문제들을 가지고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그런 걸 질문을 받거나 그렇게 하죠. 집에서 엄마표를 하실 때도 아이랑 기본 문제집 한번 하고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문제도 기본 문제는 이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페이지가 하나, 두 장만. 되게 적죠. 그러니까 기본 문제를 되게 많이 연습시키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응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대표 유형이 응용 문제가 있고 그 유형에 해당하는 이제 연결된 예제가 있는 거죠. 물론 아래로 갈수록 조금 더 어렵긴 한데요. 그렇다고 이제 여기 응용에 나온 이 부분이 되게 어렵냐? 그러진 않고 우리가 디딤돌 기본으로 생각한다면 디딤돌 기본에서 응용해서 봤을 만한 약간 하나씩 정도 있거나 되게 문제수가 적었던 그런 유형들을 조금 더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에서도 잘 틀릴 만한 유형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쭉 유형 연습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그 유형보다 조금은 더 난이도가 있는, 그렇다고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약간씩 더 난이도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 이제 실력평가라고 해서 단원평가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실력평가도 뭐 응용 문제집이니까 전체적인 문제가 다 난이도가 높겠지, 그렇진 않고요. 그냥 기본 문제집에서 볼만한 수준에서 기본 문제집에 있는 단원평가보다는 응용 문제 수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간 그 정도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문제집을 풀고 나서 성취도를 체크하기 이제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단원이 구성되어 있어요. 문제 많지가 않죠. 지금 앞에 그러니까 유형별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뭐 83에 24, 24문제 정도 있는 거니까 사실은 쌤 이론 교재에 비하면 훨씬 문제 수는 적죠. 근데 문제를 알토란 같이 딱 중요한 것들만 딱딱딱딱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아요. 심화를 했는데 심화서를 똑같은 걸 한 번 더 복습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경우에도 요거를 다시 한번 잘 챙겨가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심화를 잘했어 라고 할 때 진짜 어려운 심화 있고 조금 어려운 심화가 있잖아요. 조금 어려운 심화는 전 이제 기본 심화라고 부르는데, 그런 기본적인 심화 문제들은 그래도 잘 맞춰야 얘가 어디 가서 심화를 저 했어요 라고 할 때 그나마 조금 평가가 좋게 받거든요. 진짜 어려운 그런 것들은 좀 틀려도 가만히 되는데, 너 진짜 잘 나오는 유형들 이런 것들에서 마저 틀리면 너 심화한 게 맞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뭐 그런 피드백을 받는 경우도 많이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보면 좋고요. 이 유형에서 QR코드가 있어가지고 여기 동영상 강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응용 문제집이나 뭐 다른 여러 문제집들 보면 이런 QR코드가 들어있는데요. 가끔 아이들이 이거를 악용할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집을 숙제를 내주면 그걸 보고 뺏겨오는 거죠. 사실은 이해하고 그걸 풀어왔을까요? 자기가 문제 답도 안 내보고 동영상을 이미 봤는데 아니죠. 그냥 이제 무비판적으로 듣고 무비판적으로 따라 쓰고 그렇게 해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QR코드는 문제를 풀기 전보다는 문제를 다 풀고 나서 틀린 거 한 번쯤 다시 한 번 더 풀고 나서 마지막에 그래도 안 고친 유형이 있을 때 그때 엄마가 설명해주고 한 번 더 QR코드 보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 이 부분 잘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쓰고 있는 응용서 중에 해결의 법칙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서점에 가서 한번 진행하고 있는 응용 문제집과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풀고 있는 응용 문제집 같은 거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저도 한번 더 다른 교재들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에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